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느낌 좋은 변호사 휠변입니다. 최근에 이제 송년회나 이런 게 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음주는 계속 들어와요.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단속도 많아질 거고, 요새 걸리는 거는 체감상 두 가지가 많은데, 사고가 나면 요새는 낮이든 밤이든 다 음주 측정을 합니다. 차대 사고가 나든 아니면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든 일단 운전자는 다 음주 측정기를 불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숙취운전. 뭐 예를 들어서 새벽 한 3, 4시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나왔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음주입니다. 술이 안 깬 거예요. 간이 취해 있어가지고 좀 쌩쌩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고 보통 사람들이 숙취가 막 점심 먹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숙취가 이제 뒤로 가고, 저도 좀 이제 점심 먹고도 이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왜 말이 다 새지? 이렇게 좀.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현행범이긴 해요. 그 자리에서 단속에서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데, 요새는 좀 김호중 사건 이후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많죠. 도망가서 갑자기 편의점에서 노상으로 소주 한 병을 까버리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는 수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정확한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유명한 가수 클릭비에 김상혁이 명언을 남겼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법적인 말입니다. 뭐냐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거는 0.03부터가 음주운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 정지 수치고, 0.08 이상이 되면은 취소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클릭비 때는 0.05였을 거예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0.05 미만이었겠죠. 음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수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지하주차장 나오다가 대리가 왔는데 뭐 길을 못 찾아서 잠깐 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갔다랑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해서 갔다는 거랑 어떤 게 더 처벌이 더 셀 것 같나요? 상식적으로. 서울, 대전이. 그렇죠. 이게 거리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단속하면은 처음에 삐 불잖아요. 그러니까 삐 봤을 때 삐삐삐삐 하면은 이제 알코올이 감지가 되는 거고, 그 뒤로는 이제 빨대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약간 담뱃갑 같은 거를 불게 해요. 아주 숨을 거의 뭐 풍선 막 뭐 1m짜리. 자,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예.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풍선 부는 그런 느낌으로 불라고 하거든요. 더 하면서 거기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되는데, 0.03 미만이면은 훈방이 되겠죠. 술은 마셨지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니까. 실제 케이스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근데 음주는 워낙에 뻔해가지고 사고 나서 걸리거나 아니면 숙취운전으로 걸리는데, 숙취운전으로 걸려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침에 특히 경찰들이 7시, 8시 이때 막 단속하거든요. 걸리면은 되게 막 이제 나는 뭐 전날 뭐 12시까지 마시는데 아직 이게 남아있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하는데, 결국 그거는 뭐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벌금이 좀 깎인다든지 그런 요소는 되겠죠. 그리고 음주는 그 재범을 아주 세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지나웃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삼지나웃이었다가 이지나웃인데, 초범은 뭐 그래도 그렇게 뭐 갈 수도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 음주가 기준이 아까 0.03, 0.08이라 그랬는데 또 기준이 있어요. 0.2가 있어요. 0.2는 그 뭐 징역도 막 2년에서 5년 사이고 뭐 벌금도 엄청 세요. 두 번째 걸리면 음주가 막 예를 들어서 0.03으로 정지 수치가 나왔더라도 일단 취소되고, 그 0.02로 된 그 형량을 바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아주 세게 처벌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좀 약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법감정에 비하면 국민의 법감정은 이제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시켜라. 이게 뭐냐? 음주는 사형이다. 대처라기보다 음주운전은 부인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뭐 내가 음주운전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죠.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중에 잡혔을 때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있어요. 뭐 상승기하고 하강기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0.03이 안 넘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이에요.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데, 반성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반성문 많이 써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쓰세요. 저희는 그래도 한 주일에 저희한테 오시면은 3개는 쓰게 시킵니다. 네, 3개는 진정어리 반성으로, 반성문도 테마를 달리해서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좀 바꿔가면서 반성문도 쓰고 주변에 탄원서도 받고 또 중요한 게 자동차를 처분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이제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주운전 조사를 가면은 면허증을 반납하게 돼 있어요. 임시 면허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그것도 뭐 한두 달 가다가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운전 안 하게 하는 그런 의지를 차를 판다거나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에 반납하고 그런 걸 이제 다 영수증 증빙 자료를 내면서 아 정말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뺑소니는 흔히 말해서 도주치상이라 그래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다쳐야 돼요. 상해 진단이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도주치상이 되는 거예요. 김호중 사건이죠. 그 택시를 충격하고 이제 그대로 그냥 달아나 버린 사건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탈을 했더라도 일단 피해자하고 연락을 일단 우선 해야 되고 경찰한테도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잖아요. 경찰이 한 몇 시간 안에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자마자 일단 피해자하고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합의를 해서 경찰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합의를 해서 상해는 안 될 것 같은데 뺑소니는 아닙니다. 좀 이것 좀 참작을 해주세요 하면은 얘기가 잘 되면 수사기관한테 밉보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미움을 사지 않는 이상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김호중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경찰을 거의 구로 봤죠. 그래서 경찰이 아주 격분을 해가지고 그냥 최대로 지금 거의 수사를 했을 거예요. 결론은 술을 마실 때는 차를 들고 가지 말자. 그리고 애매하게 술을 마셨으면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리고 음주에 걸렸다면 일단 난 죄인이다. 그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손수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느낌 좋은 변호사 휠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다.